7주차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수업 우리가 전에 2교시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다 말았죠.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에서 철근 공사를 했죠.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근 공사를 하다 말았는데 철근 공사 이제 3교시에는 철근 프리패브 공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패브 공법은 말 그대로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철근을 기둥, 보, 바닥벽 등 사용 부위별로 미리 공장에서 이제 그 제작해가지고 미리 공장에서 잠깐만요. 미리 공장에서 제작해서 운반 후에 현장에 접합하는 공법이다. 그래서 공기 단축, 제품이 규격화 가능하다. 기둥 및 그 보철근 프리패브화가 가능하고요. 철근 선조립 및 철근 후조립 공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미리 조립해서 장비로 떠서 이렇게 조금 조립한다라고 하는 부분. 미리 이제 그 지지대로 받쳐야 됩니다. 왜냐면 철근이 그 길이가 자르지 않고 8m를 그대로 올려서 세워놓았기 때문에 이음 부위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세이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 및 바닥 철근의 프리패브화를 한다는 부분, 노무량 절감, 인건비 절감, 시공 품질 향상, 그 다음에 현장 공사비가 원활하다, 부대 작업 진행 원활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장비가 이제 타워 크레인에서 이제 이동시키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철근 조립했어요. 요거는 아마 이제 그 거푸집처럼 된 것들을 철근, 이거는 그거네요. 이제 그 데크 플레이트처럼 이제 그 아까 보셨듯이 데크 플레이트 갖다 놓고 여기다 철근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근 이음 및 정착은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철근의 철근 이음 부위는 구조적으로 취약해서 이음 위치 결정과 이음 방법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엇갈리게 잇는다. 그 다음에 동일한 곳에 철근 이음 반 이상을 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일한 공간에 똑같이 철근을 이음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같은 라인에서 똑같이 연결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그재그.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했으면 이쪽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연결했으면 다음 판에서는 이쪽에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연결 부위가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르게 같은 방향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꼭 숙지하시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근의 이음은 인장력이 가장 작은 곳에 두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지름이 다른 주근은 있는 경우에는 작은 주근의 지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의 이음 종류는 철근 이음 방법은 겹침, 그 다음에 용접, 기계 이음이 있고요. 25mm 이하는 이런 것들이 사용하고 25mm 이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커플러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겹침 이음 같은 경우에 철근을 이용할 한 개소 내지 두 군데 이상 결속선으로 이제 결속하는 이음 부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결속 철근으로 이제 결속하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다. 겹침 이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부에 보시면 다 지금 여기 옹벽으로 또 50cm 이상 올라온 부분에 다 갖다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같은 방향으로 다 이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라브에 아까 말한 부분은 슬라브에 같은 방향의 이음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아니라 옹벽 부분은 그냥 같은 위치에 그냥 똑같은 방향으로 다 이음을 합니다. 수직이니까 수직의 힘을 받는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수평 부분으로 할 때는 이음 부위가 다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그 응력이 집중돼서 끊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식 이음은 나사 형태로 제작된 나사 마디를 철근을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형 철근에 직접 나사를 가공하려 해서 접합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나사 마디 철근 이음을 하고 나사 가공 이음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보시면 책 261페이지 보시면 그런 그 부분들이 좀 나와 있고요.
60페이지도 같이 이제 나사 이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둥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은 25mm 커플러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한다. 그래서 커플러도 이제 시험에 의해서 테스트에서 성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리브 압착 이음이 있습니다. 슬리브 압착 이음은 강제 슬리브 관을 이용해서 유압잭으로 압착하여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강관을 상온에서 압착 가공함으로써 이형 철근의 바디와 밀착되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261페이지 슬리브 압착 이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리브 충전 이음,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용접 이음, 나사 이음, 겹침 이음 이런 그림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책에 있는 것들이고 요거는 별도로 이제 제가 이음 형태를 이제 별도로 캡처해서 갖다 넣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슬리브 충전 이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음용 슬리브와 철근 사이에 고강도 무수축성 모르타를 충전해서 철근을 잇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이제 용접 이음 같은 경우에 있고, 아까 요게 이제 그런 무수축, 여기 우리 그림 슬리브 충전 이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261페이지 8-20인데 8-20은 여기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슬리브 충전 이음은 여기다가 이제 슬리브에다 모르타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 양쪽에 이제 응구시켜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용접 이음 같은 경우에는 철근을 녹여서 접합하는 방식이다. 아크 용접, 용접봉과 철근의 전류를 통하게 해서 용접봉의 끝부분을 철근에 용착해서 한다라고 하는 부분. 플러시 버트 용접. 플러시 버트 용접은 전기저항에 의해서 접촉부가 직렬되고 용융 상태로 되어 용접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압접 아스틸렌 따위를 선소로 이제 태워가지고 이제 태울 때 나오는 높은 온도의 불꽃으로 태울 자리를 녹는 점까지 가열해서 불러서 붙은 용접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책 보시면 262페이지 8-22 가스 압접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모두께가 이렇게 올라가게 해서 이제 충분히 형성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모살 용접, 가스 용접이 모살이 좀 이렇게 올라오게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드 웰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캐드 웰딩은 말 그대로 이제 화학과 이제 합금으로 이제 안에 이제 넣어서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 8-23에 캐드 웰딩이라고 하는 부분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철근과 슬리브 사이의 공간에 순간 폭발을 발생시켜 합금을 녹여 흘러보내 가지고 충전해서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 G록 스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또 나왔죠. 거기는 철근을 이제 레듀서 인서트를 이용해서 철근을 잇는다. 그러니까 오타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G록 슬리브 끼우기를 하고, 그 다음에 레듀서 인서트를 삽입하고 거기에는 철근 규격이 다른 경우에 사용한다. G록 웰딩하고 망치로 타격을 해서 이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그림 8-24에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 위치는 철근 콘크리트 부재나 부위에 따라서 철근을 이을 수 있는 위치. 그 다음 기둥 같은 경우에 기둥은 중앙 부위가 힘응력이 작음으로 중앙에서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부는 요 밑에서 이음 부위고 기둥은 중앙 부위에서 있는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4분의 1 이음 가능한 지점이고, 이음해도 좋은 위치가 이제 이 부분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음 가능 부위 이렇게 올라와서 이음하지 않는 부위는 이 부위는 이음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림 8-25를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현장에서 참고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는 상부 주근의 경우는 보호의 중앙 부분에서 하부 주근의 경우는 보호의 단부에서 있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림 8-26 우리 페이지
264페이지 보시면 그림 이응 부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는 어디서 있느냐라고 나오는 부분, 1번 보 이응 위치, 그 다음에 수압이 받지 않는 지중부에 있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수압을 받는 지중부, 자중이라든지 이런 수압을 받는 부분에 이응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제 이응 부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 이응 부위가 가능한 부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의 정착 같은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부터 쉽게 분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근을 충분한 길이로 이제 정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철근의 정착 길이는 큰 인장력을 받는 곳, 그 다음에 철근 지름이 40배 이상, 압축 철근 및 작은 인장력을 받는 것, 철근 지름이 25배 이상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 철근 정착 길이는 후크 중심 간의 거리, 후크 길이 정착 길이에 포함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철근의 정착은 기둥이나 보의 중심을 벗어난 위치에 이제 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 보시면 8-29에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길이가 쭉 나오죠. 이음 길이 40 인장근에 대해서 L25D 앞쪽근에 대해서는 이음 부위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옆에는 이제 인접보에 정착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인접보에 정착하는 부위에는 인장철근의 정착 길이가 이만큼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철근을 배근했을 때 이 보에서 이만큼 다른 옹벽을 지나서 여기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단부 기둥에 정착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그 슬라브와 연결해서 가되 정착 길이를 밑으로 해서 90도 표준 갈고리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입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근 정착 길이 이렇게 쭉 되는 부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66페이지 보시면 정착 그 보에 단부 정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부 정착하는 부분 40D, 여기도 40D 이렇게 갈고리를 연결해 주죠. 여러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철근의 정착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꼭그 레포트 과제로 낼 예정이긴 한데요. 꼭 숙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둥은 기초에, 그 다음에 보는 기둥에, 작은 보는 큰 보에, 지중 보는 기초나 기둥에 이제 정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벽은 보나 슬라브 기둥에 이제 한다라고 하는 부분, 바닥은 보나 벽체, 그러니까 여기 쭉 그림으로 이제 직교하는 단부보 밑에 기둥이 없을 때에는 보 상호 간에 정착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 그림을 이제 우리 책에 266페이지 그림 8-32에 기둥 보호 철근의 정착 이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아주 그림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철근 피복 두께라고 하는 부분인데, 철근은 외면과 콘크리트 표면과의 거리를 말한다. 그 다음에 부재가 구조 성능을 발휘하고 콘크리트 하설 시에 유동성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한 피복 두께를 확보해야 된다. 피복 두께가 너무 작으면 부재 내부 응력에 의해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대기 중에 습기 및 콘크리트 중성화에 의한 철근이 부식될 수 있다. 화재 시 가열로 인한 강도 저하 등으로 콘크리트 부주체의 물성이 이제 물리적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좀 잘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 피복 두께 확보 목적은 뭐냐? 콘크리트 타설 시의 유동성 확보, 굵은 골재 유동성을 유지해주고 내화성을 유지해주고 콘크리트와 부착력을 증대시켜주고 철근의 방척 및 내구성을 유지해준다라고 하는 부분, 피복 두께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기나 흙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흙에 접하여서 외기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흙에 접하여 타설되고 영구히 흙에 묻히는 경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피복 두께 외울 때는 4, 2, 3, 4, 2, 4, 2, 4, 4, 5, 6, 8, 10으로 이렇게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4242, 468, 4568, 10. 그러니까 철판 쉐일 부대는 2이니까 그 부분은 똑같이 위에 안에 이제 올라와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같고요. 그 다음에 철근 배근의 피복 두께는 그림 8-33의 철근의 피복 두께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배근에 철근이 있을 때, 이렇게 피복 두께 얼마가 됐는지 확실하게 숙지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기사 시험에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철근 간격은 철근 지름의 1.5배, 그 다음에 2.5cm 이상, 굵은 골재의 지름이 1.25배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철근 배근은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거푸집의 내부나 거푸집 판 위에 철근을 배치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형상별 소요 길이와 본수, 정착 위치와 길이, 이음 위치와 방법, 그 다음 대표적인 철근 가공 형태, 철근과 철근 고임제 및 간격제의 배치 계획, 철근 고임제 및 간격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요 그림은 각종 간격제 설치 모습입니다. 이거는 스페이서를 이제 벽지 철근에 넣어주는 거고, 여기는 하부에 모르타르 이제 그 간격제를 넣어주는 거고, 여기는 스페이서가 플라스틱제로 이렇게 이제 쭉 해서 이제 스라브 배근을 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모양이 되고, 이제 이제 간격이 이제 1m 간격이라든지 1.5m 간격이라든지 120 간격이라든지 이런 간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면에 다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항상 숙지에 현장에서 금방 업무에 현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근의 원칙은 부재의 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 도면의 배근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부분, 상부 철근이 이거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상부 철근이 이제 곡자 중 작업자들의 이동으로 위치가 내려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캔틸레버 보호 등 상부분이 주근이므로 배근 작업이 콘크리트 설치에는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주근의 위치는 철근은 인장력을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장측에 배근하는 것이 맞고요. 기둥, 보, 가공 시에는 작업성과 장기 처짐을 고려해서 압축축에 배근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축의 철근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고, 콘크리트의 철근의 자국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콘크리트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축 방향력 힘 모멘트, 그러니까 밴딩 모멘트라고 하는 부분은 부담한 설계 하중에 의해서 단면적이 정하는 철근을 주철근 또는 주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보시면 269페이지 보호 유형별 주근의 위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힘 모멘트도가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하중의 분포, 그 다음에 철근 위치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각부 배근 상세 그 부분은 기초 상부 하중이 집안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배근을 다른 구조 부재 그 다음 부위와는 반대로 하중이 기초판 저면에서 상부 하중으로 작용한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기초 철근의 배근을 나타내는 도면 일반적으로는 주각의 힘 모멘트 기초보 지중보가 부당함으로 기초에는 압축력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림 책을 보시면 기초의 배근 상세 직접 기초가 나와 있는 부분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둥 같은 경우에는 정방향, 그 다음에 장방향 원형과 같은 대칭형이 주로 사용되며 주근도 중심축으로 배치를 한다. 기둥의 철근을 배근할 때는 주근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주철근은 4개 이상으로 하고 그 주철근 단면적은 콘크리트 단면적이 0.8% 이상이다. T철근은 미리 주근을 하부에 끼워 상부 주근은 하부 주근에 이은 다음 순서대로 끌어올려서 조립한다. T철근의 역할은 전단력이 저항하고 주근의 위치를 고정한다. 기둥을 감싸는 테두리 역할로 힘 방향 변형을 억제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의 좌를 방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 보시면 271페이지 보시면 38페이지 그림
8-38 기둥의 백은 상세 내진 백은 기둥 그림 8-39는 압축력과 힘을 동시에 받는 기둥 접합부 상세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시면 기둥 철근과 기초판 철근 백은 모습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장 그 부분. 그 다음에 밑 옆에는 기둥 띠철근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띠철근에는 어떻게 백은 하는지 8피스, 4피스, 뭐 6피스 있을 때 이제 쭉 하는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방형 보호는 6 내지 7층 건물의 경우에는 1층 보호의 추문 스팬의 8분의 1, 10분의 1에 대한 폭의 춤을 2분의 1로 한다. 그 다음에 보호의 응력은 기둥과 접합하는 보호의 담부에서 가장 크게 된다라는 부분. 등분포 하중을 받는 담부가 고정된 보호에는 발생하는 힘 모멘트로 인한 인장력을 중앙부에서는 하측, 담부에서는 상측에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림을 쭉 보시면 우리가 이제 힘 모멘트도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힘 모멘트도 우리 페이지 273페이지 나와 있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보호 부재인 4인장 뒤를 가는 것을 외부에서 나와 있고 벽체 구조에서는 이 4인장 위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제가 별도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캡처해서 갖다 붙여놨습니다. 내진 설계 대상인 경우에 전단과 비틀림은 동시에 받는 보호의 폐쇄형 스트러스를 적용하고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비틀림이 영향이 없고요. 전단에 의해서 배근하는 개방형 스트러스를 적용한다. 그래서 그림 8-44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45, 그 다음에 8-46, 8-46 쭉 해서 이제 접합부 상세 일반층 상세도가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제 슬래브 배근이 쭉 나와 있습니다. 슬래브 배근은 적재물 지탱하는 기능 이외의 수평을 기둥 보호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부분. 사변지 슬래브 구조가 많으며 일방향 슬래브와 이방향 슬래브가 있다. 그 다음에 단변 방향의 철근을 죽은 장변 방향의 철근을 부력근 또는 복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충격음에 의해서 소음을 차단할 목적으로 바닥판 두께를 240mm 이상으로 강화를 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림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은 철근 배근도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277페이지 보면 배근 일방향 슬래브의 철근 배근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콘크리트 하수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쭉 연결해서 이제 개그 부분은 어떻게 철근 배근하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이사이로 보강근을 넣어준 거죠. 보강근을 이제 여기 메인물이 있을 때 보강근을 넣어서 완벽하게 이제 타설할 수 있도록 보강근을 쭉 여기로 넣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림 8-51 스제부 개구부의 보강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8-52에는 슬래브의 벽체 접합 상세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진 벽에 대해서는 이제 내진 벽과 비내력 벽으로 대비하고 연직 하중, 수평 하중을 지지하는 것이 내력 벽이다. 수평 하중에만 저항하는 벽을 지진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내진 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내력 벽의 두께는 120에서 150이 표준이고 내력벽 또는 지하실의 외벽은 150에서 210으로 한다. 철근은 10에서 13mm 사용을 하고 두께는 150 이하로 하고 혹근은 150 이상, 철근 간격은 150에서 250, 내진벽 개구 부위 설치 시 주위는 45도 방향으로 배치를 해서 이용 응력으로 인난 균열 방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8-53의 벽체 배근 상세도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3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제는 제가 그 안에 이제 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별도로 홈피를 보시면서 그 과제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